대통합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지금 시작합니다. 보수 대통합으로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는 방송입니다. 이기는 후보만 팍팍 밀어주는 방송. 네,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제가 오늘도 오전 10시 뉴스엔진 사랑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다람쥐. 요즘 요거 너무 못했다. 다람쥐 안녕하세요. 많이들 오고 계시죠? 신나미님, 라일락님, 네, 제인님, 나경이님, 딱새님, 딱새님 아이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래요? 반갑습니다. 수국님, PX님, 아래양님, 황남규님,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네요. 이현두님 일본에 계셨죠? 맞아.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파발바님도 오셨고, 조순태님도 오셨습니다. 어제 뉴스엔진에서 저희 이제 그 뉴스 사랑방이 9시에 했는데, 뭐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그 불청객 한 분이 난입을 해서 아주 난동을 피우고 나갔죠. 사실 되게 감사하고 재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아이디하고 여러분들의 이 댓글을 많이 못 읽어드린 거예요. 어제는 제가 어제 정신 쑥 빠져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댓글도 좀 많이 읽어드려야겠다. 어제 것까지 다 읽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진짜 재밌었고 유쾌했고 뭐 신도 났지만 그리고 또 반가웠지만 여러분들 그 댓글은 많이 못 읽어드려서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여러분도 어제 그러지 않으셨어요? 뉴스 사랑방은 저희가 좀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방송을 진행해야 재밌는데 어제는 그 재미가 좀 빠졌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많이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두님 오셨고 JHH님 오셨고 아까 쑥이님께서 저도요 이러시던데 쑥이님 오셨어요. 네, 김성숙님도 오셨고요. 김성숙님, 김계리 변호사 욕 들으셨구나. 저 어저께 그거 듣고 좀 무섭던데요. 그리고 어쩜 그렇게 욕이 찰져요. 이거는 하려고 해서 하는 욕이 아니라 그냥 입에 붙어있는 욕 아니었어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거를 틀어볼까 하다가 이거는 우리 뉴스엔진에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닌 거예요. 너무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가 제가 준비 안 했어요.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좀 지저분하다. 그리고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선임한 변호사인데 저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말의 반이 욕이다? 야, 저는 이게 그냥 그 무리에 대한 격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어떤 욕이냐면 그냥 말을 해요. 근데 그 말 속에 비속어가 계속 섞여 있는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냥 말이 욕이고 욕이 말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비속어가 계속 섞여 있어요. 되게 뭐랄까 그냥 되게 깡패들, 건달들, 그런 사람들이 말할 때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지는 그런 욕이 그냥 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문장 끝나면 욕, 한 문장 끝나면 욕, 이 정도로 욕이,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구나. 수기님, 같이 들어요. 네, 개인적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링크 드릴게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맞아. 욕이 일상이다. 이 말이 맞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을 그래도 통치했던 대통령의 그 변호인단인데, 야, 내가 저런 사람이 변호하는 걸 생중계에서 들었었구나. 그랬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다고? 예, 많이 놀라셨다고. 하여튼 뭐 검색하면 나오니까 들어보세요. 저도 오늘 이거 좀 틀어드릴까 하다가 뉴스엔진에서 이렇게 격 떨어뜨릴 필요 없겠다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보라향기님도 오셨네요. 아니요. 보라향기님, 이재명과 김계리 6배틀 가자. 괜찮은데. 그래, 이재명은 사실은 대선 나와서 토론회 할 게 아니라 6배틀 정도 하는 격이지 뭐. 재밌다. 역시 여러분들, 저는 댓글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진짜 짱이다. 이재명과 김계리 6배틀 가자. 저는 그 욕을 2개 다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들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들어보시고, 그리고 하여튼 어제는 제가 여러분 댓글을 못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많이 읽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그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4층 홍준표 그 후보 캠프에 화장실에 붙어 있는 거, 그 진짜냐? 그 궁금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금 방송 전에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제 남자 화장실은 못 들어가고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봤더니 화장실 들어가서 왼쪽 벽에 딱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여러분들 그 커뮤니티에서 돌았던 그 사진은 아마도 남자 화장실에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화장실 문에 붙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 여기 대하빌딩 화장실이 층마다 다 똑같이 생겼는데 문이 불투명 유리예요. 그러니까 불투명 시트를 붙여갖고 불투명 유리인데 거기 붙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요거는 이제 여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요거 올 게 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기 1년 넘게 있었기 때문에 이 화장실의 구조를 알잖아요. 이게 진짜 짜증나는 일이에요. 여기 대하빌딩이 좀 오래된 건물이긴 한데 깨끗한 건물입니다. 오래는 됐지만 깨끗해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이 나이든 건물의 티가 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화장실인데, 화장실 그 변길 레버가 누르는 형태가 아니라 내리는 형태예요. 근데 내리는 게 옛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 내리는 레버를 누르고 딱 하면 물이 안 내려가요. 눌러서 2, 3, 4초는 쭉 있어야지 물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누른 다음에 계속 힘을 주고 한 3초 이상은 버텨줘야지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처음 오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 건물을 오는 사람들이 이 화장실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띡 누르고 나가면 물이 안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혹 가다 보면 화장실에 이렇게 내가 안구 테러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외부인들이 이제 많이 오는 시즌이 되면 화장실 때문에 이슈가 꼭 생기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게 4층부터 생긴 거예요. 제가 저거 보면서 배꼽을 잡고 웃겼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있죠. 좀 사람이 젊고 센스가 있고 이러면 이제 내가 화장실을 쓰고 나서 굉장히 좀 깔끔하게 하고 나오게 되는데,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쓰거나 이렇게 좀 감이 떨어지면 그냥 자기는 눌렀다 생각하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마 저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 홍준표 캠프 층에 있는 화장실에는 저건 사실이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진짜냐 가짜냐 말씀을 많이 하셔서 확인을 했고, 사실 층마다 화장실의 상태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제 그 지지자들의 성향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아직 뭐 9층이나 6층은 저런 일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4층은 저런 일이 있었다. 제가 확인을 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남자 화장실에는 문에 붙어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이슈가 되니까 뗐나 봐. 뗐나 봐요. 화장실에 없어요. 근데 여자 화장실은 들어가서 벽 안쪽에 붙어 있어서 사람들이 몰랐나 봐. 아직도 붙어 있다. 여러분들 궁금해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김경애님. 애 키우는 여자가 무슨 욕을 그렇게나? 그러니까요. 뭐 자기 아이 낳았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욕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잃어버린 이님. 확인 사살 고마워요. 확인 사살을 했나요, 제가? 하여튼 제가 확인을 해왔다. 그 욕을 참고 있느라 어찌 참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튼 들어보세요. 저는 너무 지저분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우리 방송 중에 나가서 영상 보고 오고 하지 마요. 저랑 얘기하고 끝나고 가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마스토론, 1대1 마스토론이었는데, 사실, 김문수 후보에게는 어제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일단, 김문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 모두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다른 색깔을 보여주고 있고, 또 홍준표 후보와는 달리 두 명과 함께 1대1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어제였기 때문에 어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글쎄요, 김문수 후보의 특히나 한동훈 후보와의 토론회를 끝내고 나서의 지금의 시간은 모든 기사가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딱 두 가지 키워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전과자, 범죄자 전과자, 뭐 폭행치상, 요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선거 또 나왔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글쎄요, 지금 치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좀 놓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홍준표 후보가 오늘 한동훈 후보와 함께 3시간 죽음의 토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그 전에 했었던, 그 전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좀 김을 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을 빼기는커녕 김문수가 역시나 홍준표보다는 한 수 아래구나? 라는 인상을 줬을 것 같아요. 역시 믿을 건 홍준표밖에 없어라는 생각을 그들의 그 지지자들이 하게끔 만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측대로 흘러갔기도 했고 너무 재미도 없었고 그리고 자신의 치부만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지금 김문수 후보는 뭔가 홍준표 후보와 두 분이 좀, 왜 갑자기 뒤집히기도 하지?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뒤집히기도 하지라는 생각이 막 슬슬 나오는 요 시점에 요거는 안 될 것 같다. 지금 어제 토론회 이후로 남은 키워드 자체가 아까 여러분들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후배니 어쩌니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는 아젠다가 선점이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쉽지 않겠다. 본인도 아차했을 것 같아요. 아차했을 것 같아요. 어제 토론회에서 있었던 그 사진 되게 많더라고요.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도 공식 오피셜 계정으로 많이 올라왔던데 그 사진을 쭉 이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사진 보면서 또 좀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토론 보면서 여러분 그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역시 토론은 한동훈이다.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사진 그냥 쭉 롤링해서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그 채널 A 입구에도 빨간색 풍선 들고 많이들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토론도 그렇고 또 선거도 그렇고 모두 기세잖아요. 그러니까 후보가 여러분들의 이러한 지지하는 응원과 이러한 열정 보시면서 되게 힘 많이 얻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토론은 물론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준비된 후보이고 또 준비된 멘트 또 스킬로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역시 지지자분들의 성원이 빛이 났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렇게 힘을 딱 받고 들어가면 일단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렇지. 나를 응원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 내가 혼자가 아니지. 라는 생각하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세가 정말 대단했다. 그리고 성원이 빛났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밖에서 지금 채널 A 밖에서 저렇게 응원해 주신 분들도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토론회를 중계하는 온라인에서 손가락이 얼마나 아플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댓글을 어쩜 그렇게 빨리 많이 써요, 여러분. 댓글로 쫙 응원하는 거 보면서 역시 그 기세는 여러분들이 다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 많이 아프셨죠? 손가락이 많이 아팠다. 이런 분도 계시고 우리 장다람쥐도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손이 안 펴져요. 그런 얘기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대단하세요. 제가 뵐 때마다 진짜 존경스럽고 진짜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싶어하는 이러한 열정이 이렇게 클 수 있고 또 위대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요. 나경희님, 저도 어제 댓글로 응원했어요. 잘했어요. 어제 많이 댓글 응원하셨죠. 아이스라떼님, 손가락도 손가락인데 눈이 너무 아파요. 어떡해, 눈도 아파요. 그래요. 박비송님, 손가락 부대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직접 가셔서 응원해주신 분들도 너무 대단하고요. 또 온라인에서 정말 손가락 부대 이런 얘기 하셨는데 진짜 고생하셨고요. 잘했어요. 근데 그 기세가 여러분 한동훈 후보의 대세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국민들이 그 응원을 보면서 정말 많이 놀라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3월의 소리님, 한동훈 2차로 끝난다. 그러니까요. 2차로 끝. 좋습니다.
한 대표에 대해 너무 박해. 네, 그러니까. 예. 근데 그거 또 우리가 그 박한 거 모두 채우고 있잖아요. 네, 넝쿨님, 갤럽, 드디어 한동훈, 국힘 1위. 아, 그러니까 요거 오늘 9시 방송에서도 많이 보셨죠? 저도 요 기사 준비했는데 조금 이따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지자 여러분들의 성원이 많이 빛났고요. 그 토론회 전에 여러분들 응원했던 그 영상도 오피셜 영상에 올라왔더라고요. 그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풍선 예쁘게 잘 가지고 가셨던 것 같고 하여튼 너무 좋았겠다. 예, 힘 딱 얻고 그렇지! 하고 딱 들어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뭐 죽음의 토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죽음은 한 후보가 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홍준표와 한동훈과 홍준표의 네, 두 후보의 지금 마스 토론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채널 A에서 진행이 되고요. 25일 금요일 오늘 오후 4시부터 진행이 되고 또 5시 30분에도 한 번 더 진행이 돼서 하여튼 두 번 연이어서 둘의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이 토론에 대해서 감히 예측컨대 그냥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상식과 논리 대 억지와 약간 능구렁이 이런 느낌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련함이 있겠지만 그게 또 좋은 표현으로 하면 노련함일 거고 그냥 되게 적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능글능글하게 넘어가려고 하겠죠. 하지만 정말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후보, 그 후보가 누군지 국민들은 굉장히 명확하게 보는 그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푸른파도님, 오늘은 더 많이들 와주세요. 이런 글도 주셨어요. 네, 허영선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장미성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잘 하시겠죠? 그거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잘 하시리라는 것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 영웅더킹님, 무대포. 아니, 그리고 오늘 그 4층 제가 잠깐 갔을 때, 그 홍준표 고고 엘리베이터 딱 열리면 이렇게 엑스밴은 서 있거든요. 오늘은 그 무대홍 안 보이더라고요. 무대홍 우리가 맨날 놀려서 그런가? 무책임한 대구시장 홍준표 이렇게 놀렸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다른 거 서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또 슬쩍 웃었는데 어쨌든 홍준표 그 후보 하여튼 오늘 뭐 죽음의 토론이란 얘기하는데 그거 죽어나가는 건 홍준표 후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관전 포인트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저는 4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들도 좀 보세요. 예, 그리고 오늘도 손가락 그 부대 여러분 가셔야 되니까 손 잘 푸세요. 이렇게 손 잘 풀고 들어가세요. 자,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그 한동훈 후보 라이브 방송 지금 매일 하더라고요. 그죠? 하루에 하나씩 이제 매일매일 한다고 그때 윤희석 그 수석 대변인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도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게 라이브 방송이었는데 요게 이제 검사 시절의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어제 그 시간대, 딱 라이브 하는 그 시간대에 그 약속이 있어서 미팅이 있어서 생방을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방송을 봤는데 그 어제 생방으로 동접이 몇 명이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예, 여러분들 동접이 몇 분 정도 됐어요? 이번에도 한 16,000명, 2만 명 정도 됐어요? 아니면 더 많았어요? 제가 그걸 몰라서 여러분들께 좀 오늘 여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짱구 드시길래 저도 샀어요.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진짜 이제는 무슨 과자를 먹을까? 그러니까 뭘 드시면서 할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처음 라방 할 때는 새우깡, 그 다음에 쪼리퐁, 그 다음에 뻥이요? 예, 그 다음에 어제가 이제 짱구 그랬었는데, 16,000명이었구나. 예,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요분이, 우리 이제 한동훈 후보가 과자를 단짠 중에서 짠보다는 단을 좋아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새우깡은 좀 짠데 다른 과자는 다 단 거예요. 그래서 단 과자를 좀 좋아하시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단 과자는 여러분 저게 짱이지 않아요? 조청유가?
난 조청유과도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단 과자를 좀 더 좋아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짱구 사러 가야겠어요. 아이고 난리 났다. 저도 미국에서 이 시간에 가서 또 짱구 사러 간다고요? 네, 그래요. 꽃갈콘도 맛있다고. 그러니까 꽃갈콘은 약간 단보단 짠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짠보다는 단 쪽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홍준표, 초점 박살낸다. 이런 글도 주셨고. 자, 어제 짱구 얘기한 거 영상 있죠? 잠깐 볼래요? 오늘은 제가 이거 짱구 이거 짱구가 이게 아닌데 신짱은 뭐야? 바뀌었나요? 아 이게 짱구가 이름 좀 바꿨나 보다. 이게 약간 짱구 맞는데 이거? 제가 좋아하는 과자 중에 하나가 짱구가 있어요. 역시 요것도 이렇게 짧게 뜯어야 됩니다. 맛은 그대로인데요? 저는 이게 아니라 딴 건데 제가 최근에 집에서 먹은 거. 우리 저 수장님이 제가 오늘 토론 끝나고 나서 당 보충하라고 사주셨는데 제가 평소 먹던 짱구는 아니다. 근데 똑같네. 꿀가루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짱구를 처음 먹는 사람은 그냥 이 짱구가 저 짱구고 저 짱구가 이 짱구잖아요. 근데 이게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요거 내가 먹던 거 아닌데. 그리고 꺼낼 때 짱구 같은 과자는 손가락에 끼워서 이렇게 잡고 꺼내는 게 국룰 아니에요? 아,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러니까 짱구 좋아하는 거 보고 여러분들도 많이 짱구 좀 먹어야겠다라는 분들 계시고 의문의 일패 신짱 뭐 이런 글도 주셨고요. 또 아까 어떤 분께서는 어제 라이브 방송 내용은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 진짜 두 분이 어떤 사이였겠구나라는 걸 좀 짐작해하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또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엄청나게 찍혀가지고 거의 전염병처럼 왕따당할 시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인사 담당이나 뭐 좀 잘 나가는 위치에 있었고 제가 대통령을 많이 챙겼죠. 다른 사람들이 좀 따돌림할 때 심지어는 이랬어요. 저는 술 먹고 이런 거는 관계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대구나 뭐 대전 이런 고검에 날라가 있었거든요. 날라가 있었다는 거 뭐냐 좌천당했었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고검검사로. 근데 이분하고 가깝게 지난 사람들을 다 이제 피해를 주고 인사상 불이익 주고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도 사람들이 아는 척도 안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주말에 서울에 올라가고 이분 뭐 술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그러니까 검사들이 만나주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요. 근데 저는 술을 안 먹지만 우리 그때 대통령님하고 주말마다 만났어요. 주말마다 만나서 뭘 했냐면 이태원하고 남산을 이렇게 별 얘기 없이 서로 걸었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었고 저는 아니 무슨 뭐 사람의 의리가 있지 그거 조금 피해 본다고 뭐야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까지 하냐. 저는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때 같이 이게 빙글빙글 별 얘기도 없었어요. 우리 뭐 공통화제 잘 없잖아요. 그분은 술 좋아하고 저는 술 안 좋아하고 하니까 이렇게 반바지 입고 빙글빙글 남산을 돌고 이태원 돌고 밥 먹고 헤어지고 이렇게를 꽤 오래 했죠. 한 1년 넘게.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서로 간에 인간적인 신뢰가 생겼어요. 뭐 그런 거였습니다. 뭐 제가 뭐 일방적으로 돈 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뭐 검사할 땐 더 챙겼죠. 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여기서 좀 짠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진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렇게 좀 살뜰하게 챙겼구나. 그리고 저런 마음이 참 이게 귀하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뭐 내가 그 사람을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떠한 관계가 없는 사이에서도 사람들이 걔를 막 이렇게 막 왕따하면 선뜻 가서 손 내미는 친구 반에서 몇 명 없잖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회 안에서는 이게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뭔가 내 성적이라던가 내 뭐 고과라던가 이런 거에 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손잡는다고 오히려 선생님들이 더 좋아하겠죠. 근데 사회에서는 뭔가 분위기에 따라서 같이 좌천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까 봐 피하잖아요. 근데 저렇게까지 알뜰하게 챙기는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배신했나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예, 저도 이 영상 보면서 되게 짠하기도 하고, 하퀴님 짐작했던 대로네요라는 글도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누가 누구를 떠난 건지, 누가 누구를 버린 건지, 이거는 주어 설정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한 대표가 당했다. 뭐 이런 글도 주셨고,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글도 주셨고, 어쨌든 김건희 여사 때문에 둘의 사이가 파탄난 거 아닙니까? 라는 글도 주셨는데, 하여튼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고, 또 마음이 좀, 하여튼 뭉클해요. 예. 박애숙님 말대로 굉장히 뭉클해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후보는 뭐 대선 후보로 지금 나와 있고, 대선 주자로 나와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는 전 대통령이 됐고 형사재판에 지금 주인공이 되어 있는데, 이 큰 파도, 이 큰 물결이 흐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는 또 두 분이 만났을 때 그냥 겸연쩍게 웃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예. 하여튼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저 얘기 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저거 보면 뭐 한동훈이 뭐니 뭐 배신자니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무지한 사람들도 저거 보면 생각 좀 바뀔 것 같아요. 예. 뭐 바뀌었으면 좋겠고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결국은 한 후보가 윤석열 챙겼구만 뭐 이런 글도 주셨고, 네, 윤 정권 성공을 위해서 직언을 했던 겁니다라는 글도 주셨고요. 네, 검사 프레임에 엮일 거 없어요. 떳떳하게 자기 일 잘한 사람입니다라는 글도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맞아요. 어제 있었던 그 라방에서 한동훈 후보가 자신의 검사 이야기 그리고 검사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 이야기를 그냥 허심탄회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쇼츠로 올려주세요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쇼츠로 올라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쇼츠로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거니까요. 뉴스엔진 쇼츠 여러분 많이 퍼날라 주세요. 예, 많이 퍼날라 주세요. 저 뉴스엔진 쇼츠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쇼츠로 만들어 주세요. 제안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 하나 더 있죠. 저희가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 아까 검사 얘기 잠깐 했잖아요. 검사 시절에 어제였나요? 어제 윤석만 전 논설위원께서 중앙일보에 났던 기사를 소개해 주시면서 초임 검사 시절에 한동훈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소개된 기사를 알려주셨잖아요. 네, 그 영상 하나 더 준비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당시에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는 저는 뭐 아예 그런 게 낄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제가 처음 공직을 시작하고 제가 2001년에 시작했거든요, 검사를. 근데 그게 이건 아닌데 싶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거야 뭐 이런 느낌이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 다 하고 내가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다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좀 그거를 딱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왜 저 사람이 내가 밥을 먹는 걸 밥값을 내고 그러지?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게 제가 그때 20대인데, 아니 20대 젊은 놈한테 밥을 누가 그렇게 공짜로 사주고 싶습니까? 다 저거는 내 직위, 내 공적인 어떤 임무, 국민으로부터 또 부여받은 임무에 대해서 저 사람이 밥을 사는 거지, 내 개인 20대 후반에 젊고 까칠한 남자한테 뭐 그렇게 밥을 사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사실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그 생각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같구나.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초지일관 좀 비슷하잖아요.
네, 그와 같이 한동훈 후보도 정반대의 성향으로 굉장히 초지일관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한동훈 후보가 지금 돼야 될 것 같아요. 나 이거 보면서 진짜 우리도 이런 사람을 좀 대통령으로 맞이하는 시대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했어요. 예,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권영화님, 한동훈이 최고야! 이런 글도 주셨고, 한동훈 후보는 정말 정확한 사람입니다라는 글도 주셨고, AMK님, 지나고 보면 늘 한동훈이 옳았어요. 이런 글도 주셨고, 네, 한동훈 1등! 여론조사! 뭐 이런 글도 주셨고, 네, 속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깊고 내실 있는 사람, 그리고 그냥 딱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기준. 그러니까 내가 용납이 되는 것과 내가 용납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용납에 대한 기준은 공공의 선에 대한 기준.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 사람의 행적, 사례를 들어보면 이런 생각을 그냥 딱 하게 돼요. 처음에 이제 총선 때 비대위원장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선거 유세하고 했을 때에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얘기했던 공공선을 지키는 사람,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실 그때는 잘 알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추구하는구나 정도의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돼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런 가치관을 갖고 이러한 삶을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진짜 이런 대통령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바르고 맑은 분입니다. 이런 글도 주셨고요. 또 국힘 반성하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글도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렇게 올곧게 잘 살아온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죠. 라는 글도 주셨고요. 어쩜 저렇게 강단 있고 결기가 있을까요? 대단합니다. 라는 글도 주셨습니다. 예, 비슷한 생각들 하고 계시네요. 네. 속 시원합니다. 뒤통수 맞은 건 한동훈이 맞았습니다.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댓글로 그 여론조사 이야기 너무 신나시나 봐요. 그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요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주세요. 지금 그 한국갤럽에서도 결과에서도 지금 뭐 한동훈 후보 1위로 치고 나온 거 여러분들 보셨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속속들이 한동훈 후보가 1위로 치고 나오는 모습들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기사는 국민일보의 기사고요. 국민일보가 한국갤럽과 함께 진행을 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오픈이 되면서 많이들 술렁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박상수 변호사 페이스북 어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리긴 했었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국민일보와 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단독 1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 한동훈 20%, 2위 김문수 17%, 3위 홍준표 17%. 그러니까 2위하고 이게 공동 2위군요. 그렇죠? 17%. 그리고 4위는 안철수 후보입니다. 근데 16%예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와 위에 김문수, 홍준표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지금 20%까지 올라갔고 이제 그 입장을 보면 탄핵에 대한 입장으로 보면 탄핵에 찬성하는 후보가 36%, 탄핵에 반대하는 후보가 34%. 사실 박빙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세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정적인 애도에서 전략적인 판단으로 이제 가슴은 좀 차갑게, 머리는 좀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조금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중요한 건 이 조사가 한동훈 후보와 또 그 김문수 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지금 토론회 했던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뭐 오늘 내일 지나서 진행하는 여론조사 결과에는 더더 차이가 많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예. AMK님 한동훈 주식도 상승했습니다. 이런 글도 주셨어요. 자, 그래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호도인데요. 위에 있는 거는 전체 지지자들 중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을 그래프화 시킨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건 국민의힘과 무당층을 합했을 때의 그 도식화시킨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전체로 봤을 때도 한동훈 20% 1위. 그죠? 아까 요거 제가 소개해드린 거고 아래쪽에 보면 국민의힘 기준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이게 당심이라 그러죠. 당심. 그리고 무당층을 합산해서 이제 조사를 했을 때에도 지금 김문수 후보가 26%가 나오긴 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2위로 22%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지금 무당층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지금 꽉 잡고 있구나. 라는 생각하게 되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심에서도 만만치 않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갤럽 다 1위 했습니다. 뭐 이런 글도 주셨고요. 네, 해피맘님 보수의 보배는 한동훈입니다. 아 그래요? 한동훈 후보도 이제 보보 가는 거예요? 아 보보가 좀 많아지고 있어. 예. 보보, 네. 한동훈 후보도 지금 보보다. 네. 보수의 보물, 보수의 보보, 보수를 보수하라. 지금 보보가 너무 많아요, 지금. 아, 안철수가 의외로 높다라는 글도 주셨는데, 안철수 후보도 어쨌든 이분도 그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도 쪽에서는 지지세가 있고요. 또 시간이 갈수록 김문수, 홍준표가 지금 조금 사그러드는 이 지지세가 그와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한동훈, 안철수 후보에게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한동훈 후보의 지지세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가 후원금 모집에서 힘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확 치고 올라가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구나라는 생각, 패배주의가 확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그 지지자분들의 힘이 되게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렇게 지지율까지 끌어올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한동훈 후보가 준비된 후보이기도 하지만 그 기세를 만드는 데에는 후원금에서 뭔가 좀 정점을 딱 찍고 끌고 올라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이스 라떼님 맞아요. 네, 광개토 대왕님 검색어 1위가 한동훈입니다. 라는 글 주셨고 지금 저 뉴스엔진에서도 계속해서 댓글을 주시는 게 우리가 행동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후원 계좌로 쫙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마지막 2차에서 끝냅시다. 라는 글도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요. 잘 하고 계십니다.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지금 김문수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요.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편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네, 하여튼 다른 편이니까 다른 편은 김문수 후보 제가 보니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어제 한동훈 후보와의 그 토론회 끝나고는 뭐 전과자, 범죄자, 폭행치상 이 키워드밖에 없어요. 남은 게. 그런데 안철수 후보하고 토론하고 나서는 남은 키워드가 부정선거밖에 없어. 근데 부정선거 그만 얘기해야 돼요. 부정선거 얘기하는 순간 이제는 게임 끝난다니까요. 근데 저 헤드라인만 좀 보세요. 안철수 부정선거 막으려면 블록체인을 도입합시다. 이건 미래로 가는 얘기잖아요. 블록체인을 선거랑 연관시켜서 미래로 가는 얘기잖아요. 근데 김문수 문제를 있으면 검증해야지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 지지율, 그러니까 이 지지율,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한국 갤럽의 지지율도 어제 있었던 토론이 반영도 되지 않은 건데 저는 오늘까지의 그 토론회 끝나고 나면요. 야, 이거는 진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아직까지도 부정선거 얘기하고요. 과거 얘기하고 있으면 이거 사람들 표 안 줍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는 잘했다는 생각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모르겠어. 김문수 후보가 잘 못해서 잘해 보이는 건지 아니면 뭐 진짜 잘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철수 후보는 미래를 얘기하는 모습은 본 것 같아요. 예. 근데 글쎄 지금 김문수 후보는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를 파헤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가는 길을 모르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예, 그만하시는 게 보수 진영에도 유리하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게 유리하고요. 본인에게도 유리합니다. 이제 그만 얘기하셔야 됩니다. 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 워딩 제가 좀 강했던 워딩 좀 읽어드리면 안철수 후보가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고 하면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죠. 이런 문제 있으면 먼저 고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핀란드 옆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가 있는데, 여기 인구가 130만 명이다. 여기는 이미 블록체인으로 투표를 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바꿔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문수 후보가 좋은 시스템도 좋지만, 좋은 국민 다수가 문제가 일반 국민 다수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으면은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로 가자는 말에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면서 이 사람은 미래로 갈 수 있는 준비도 안 돼 있고 생각도 안 돼 있고 라는 거 딱 하게 되잖아요. 예. 이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바로 갈게요. 다음 기사 한번 보여주세요. 자, 어제 그리고 한동훈 후보에게 이걸 좀 넘어뜨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좀 밟고 넘어서서 올라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배신자 이건 막 공격했어요. 근데 이거 공격을 하면서 한동훈 후보의 답변을 통해서 정말 누가 누구를 배신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도 좀 악수돋다. 예, 그냥 공격에 대한 공격만 했고, 물론 뭐 할 줄 알았지만 공격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전도 못 찾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비대위원장도 시켜줬고 뭐도 시켜줬고 뭐도 시켜줬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였는데 막 이런 얘기하면서 왜 탄핵을 했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면 본인은 왜 그 김현정의 뉴스쇼 나와가지고 내가 있었으면은 뜯어 말렸다 이런 얘기 왜 했어요? 그리고 뭐 앉아 있었던 거 국무위원들 일어나서 사과하세요 할 때 앉아 있었던 거는 내가 사과할 일을 안 했지 않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그때는 예의가 없었다. 나도 국회의원 해봤는데 어디 일어나서 인사 사과하라고 하냐. 나 예의가 없어서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합시다. 그만 좀 합시다. 네. 지금 봄냥님께서도, 그만 좀 나오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올 건 알았어요. 근데 공격이 너무 하찮았잖아. 그리고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진짜 공과 사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갈려있는 사람이구나. 공과 사를 구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 그냥 나왔잖아요. 고맙시다. 예. 빵자마님, 김문수가 그랬잖아요. 출마 생각이 없는데 나왔다고. 그럼 좀 들어가십시오. 이제 좀 고마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데만 맴맴했다. 한 6번인가 7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눈에 그럼 넣어놔 봐라.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자식도 아니고 자식도 눈에 넣으면 아픈데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여러분들 24일이었나요? 24일이 어제였죠. 어제 장해찬 씨가 복당계를 신청한 걸로 확인이 됐어요. 예, 그리고 그에 앞서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탈당 인사들을 대상으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투가 들어간 거죠. 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복당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탈당했던 장해찬 씨는 지금 복당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당계 제출이 어제 됐었다는 지금 기사가 났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요, 전국 당협을 대상으로 5월 3일까지 만약 복당할 의사가 있으면 복당계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이미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금 복당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후에는 그러니까 모두가 복당 신청이 이제 5월 3일까지 진행이 되면 비대위가 의결을 해서 해당 명단에 대해서 이제 복당을 시킬지 말지 지금 결정을 한다라고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된 게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 9시인가요? 9시에 정연욱 의원이 지금 장해찬 씨 복당에 대해서 비대위에 강한 비판의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9시에 진행을 했는데
자, 전영욱 의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정영욱 의원이 지금 수영구의 현직 지역구 갖고 있는 의원이고요. 작년 총선 있었을 때 장해찬 씨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표를 조금 가지고 갔던 그 당시 같이 선거를 붙었던 국민의힘에 공천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해찬 씨가 처음에 받았던 그 수영구에 그 장해찬 씨가 이제 탈락을 했잖아요. 네, 낙천이 되고 나서 다시 공천을 받은 사람이 정연욱 의원. 그리고 정연욱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공식 후보가 돼서 수영구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같이 선거를 뛰었는데 그때 장해찬 씨가 무소속으로 들어가서 민주당하고 3파전이 됐거든요. 그때 사실 부산에서 굉장히 좀 마음 졸이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해찬 씨가 당시에 10%도 득표를 하지 못하면서 정영욱 그 의원이 지금 당선이 돼서 의원직을 가지고 가게 됐죠. 근데 그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복당 절대 안 된다. 비대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냈고요. 지금 정연욱 의원이 현재 그 국민먼저 캠프에서 그 메시지 총괄 위원장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부장이 지금 윤석만 전 논설위원이시고 그다음에 위원장 맡고 계신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정연욱 의원이 이건 내가 피해자다. 이건 안 된다 하고 그냥 딱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그러니까 순서가 어제 장해찬 씨가 복당 신청서 낸 걸로 확인됐고 오늘 아침 9시에 바로 정연욱 의원이 그 지금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거 권영세 비대위원장님 안 됩니다. 이거 그만하세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장해찬 살리기 꼼수 그만하십시오 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지금 여기까지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당계에서도 반대한다고 지금 합니다라는 걸 주셨고요. 복당 결사 반대입니다. 이런 글도 주셨고 그러니까 해당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리고 자통당 가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글도 주셨고 도태우도 복당 반대입니다. 이런 글도 주셨고 부산이 좋다. 고막에 내리꽂히는 사투리 오빠야. 교양 없고 오빠야 사투리 오빠야 이런 것도 주셨고요. 네. 그리고 짜랬다 이런 글도 주셨어. 짜랬다 우리 정연욱 의원한테 하는 말이죠. 짜랬다 이런 거. 짜랬다 여러분 좋아하시네요. 짜란다 짜랬다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복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정연욱 의원은 사실 그때 당시에 총선 때 또 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마음 졸이면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장해찬 그 무소속 후보는 윤심 중에 윤심을 얻고 나간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좀 내가 공천을 받은 국민의힘 의원 후보 공천을 받은 후보이긴 하지만 장해찬 씨가 그 무소속으로 나온 그 존재가 굉장히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완승을 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좀 마음 졸인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좀 마음 깊이 그런 게 좀 남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방송마다 다니면서 어땠습니까? 뭐 이런 글도 주셨고요. 네. 부끄러운 줄 모르는 권영세 이런 글도 주셨고 하여튼 권영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다 싫다 이런 글도 주셨어요. 왜 다 싫어요? 왜?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사랑방 뉴스 사랑방 얘기는 다 했고 오늘 50분이나 했네. 어제 저희가 한 1시간 얘기를 했고 오늘도 50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뉴스 사랑방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 오후 방송 그리고 내일 방송도 잠깐 안내를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른 분 계세요? 네, 그러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9시와 10시 오전 방송 진행을 했고요. 또 1시에는 윤희석 그 수석 대변인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정치는 상식이다. 네, 우리 1시부터 정치는 상식이다 진행을 하니까요. 지금 11시 다가오죠. 그럼 2시간 있다가 제가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시에도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시에는 1시 방송과 이어서 갑니다. 네, 이어서 티키타카 쇼
조상규 변호사 함께 할게요. 제가 이분은 티키타카쇼에 모실 수밖에 없다. 네, 이 캐릭터를 본 적이 없다. 너무 좋다. 네, 오늘 티키타카쇼 여러분 고막이 찢어질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고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1시와 2시 방송 이어서 갈 테니까요. 여러분 1시에 다시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내일 저희가 티키타카쇼도 1시부터 진행을 하는데 내일은 그 박상수 변호사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박상수 변호사와 함께 티키타카쇼 하니까 여러분들 내일 방송 1시도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슈퍼챗으로 응원해주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 제가 읽어보고 싶습니다. 순돌이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선거인단 문자 받은 당원들 그 국민의힘에서 문자 받은 거 얘기하시는 거죠? 27일, 28일 모바일 문자 오면 링크 타고 들어가서 한동훈 찍고 위에 확인까지 누르셔야 합니다. 확인을 안 누르시면 무효표가 됩니다. 아, 좋다. 우리 순돌이님 요런 깨알 정보 잘 주세요. 그리고 여론조사 감사합니다까지 듣고 끊어야 된다. 요것도 주셨잖아요. 예, 순돌이님 최고 고맙습니다. 월척특급님, 문수옹, 덕수옹, 홍형 셋이서 낚시나 다니시길. 근데 셋이 낚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누구도 떡밥을 갈아 끼운다던가 회거리를 장만하는 일은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 네, 그래요. 하여튼 재밌네요. 네, 제가 다 읽어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뉴스 사랑방까지 해서 오전 방송 잘 정리했고요. 오늘 9시 방송에서 우리 윤석만 전 논설위원께서 카드 뉴스 2개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거 뉴스엔진 게시판에 가면 올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오늘 보여드렸던 쇼츠 저희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동훈 후보의 초임 검사 시절의 쇼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 검사 시절 인연 뭐 이런 거 다 저희가 쇼츠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많이 날려주세요. 네, 많이 공유해서 많은 분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진가를 볼 수 있게 여러분들 또 힘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 정리하고요. 아직도 좋아요를 안 누른 분이 계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몇 시부터? 9시부터인가요? 네. 9시 12분. 들어가는 시간은 뉴스는 9시부터.
국민의힘이 2차 경선 진출자 4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내일부터 일정에 들어갑니다. 진짜 경쟁은 지금부터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부터 나흘에 걸쳐 4강에 진출한 경선 후보들의 생각을 듣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한동훈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3월에 오시고 이제 50일 만에 또 오셨는데요. 먼저 1차 경선 컷오프 통과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반갑습니다. 1차 경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수권 능력을 좀 제대로 못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좀 있긴 합니다. 경선 주자의 한 명으로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제 요 며칠간에 있어서 토론을 보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토론에 있었던 좀 질 낮은 질문들도 있었고, 그리고 토론의 포맷 자체가 예능을 좀 따라한 면이 있었는데, 우리 당이 지금 그럴 때는 아닌데 하는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정책 위주로 정책의 내용과 실행력을 겨루는 토론이 되고, 그 결과 경선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리포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각각 두 분이 올라오셨습니다. 근데 이 전망을 어떻게 할지, 이게 이제 뭐 한 후보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그런 것보다 이 2대2 구도라는 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결국은 이번 선거는 계엄으로 비롯된 선거입니다. 계엄에 대해서 떳떳한 입장과 당당하게 돌파할 수 있는 후보만이 사실 국민들께 표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60%, 70%, 80%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결국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런 현실적인 선택을 이제 해야 된다, 이기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생각들이 많이 옮겨가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과가 오늘 나온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일선 현장에 가봐도 확연하게 이기는 선택을 하겠다라는 기운을 많이 느낍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영남 지역도 많이 다니셨어요. 뭐 야유도 맡은 적 있으시죠? 요즘 최근에 제가 며칠 다닌 네. 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가요? 자, 그래서 분위기는 어떠셨습니까? 직접 느끼신 거는? 좀 놀랄만한 변화를 많이 느꼈는데요. 네. 제가 대구, 경주, 그리고 포항, 그리고 포항의 뭐 죽도시장 같은 경우는 예. 전혀 예고 없이 갔었어요. 근데 과거에 총선이나 당대표 경선 때 저에게 열광적으로 모일 때 그 상황보다 더 뜨겁더라고요. 그런가요? 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제가 경북대학을 다니고 예. 한 달 제가 이제 앵커님 뵙고 그때 조금 활동을 시작할 때가 50일 됐죠. 예. 그 즈음에는 분명히 말씀하신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서운한 감정을 표출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오히려 열광적인데 다만 다른 점이 있어요. 제가 총선할 때하고 거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절실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꼭 이기라고 그런 주문을 하고 명령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그래서 제가 어깨가 무겁고 더 각오를 다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나오셨을 때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지 이제 미래로 갈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지금 보시면 당의 상황 내지는 이 당원들의 상황, 지지자들의 상황이 계엄의 바다를 지금 건너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상황의 변화, 현장에서 상황의 네. 변화, 지지자들의 상황의 변화, 예. 계엄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해서 모이는 지지도 그 반증이고요. 다만 바다는 끝까지 건너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90% 건너고 와서 거기서 바다에 빠지면 그건 바다를 건넌 게 아닙니다. 예. 끝까지 건너야 하고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 것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한 줄로 왜 한동훈이냐 짧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요. 저는 시대를 교체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지금 시대 교체라는 것은 안타깝지만 계엄을 한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 31번 한 이재명 후보 모두를 교체해야 가능합니다. 저는 그 두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준 후보입니다. 제가 이깁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밤이니까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렇게 와주시는 거 되게 고마운데 그래도 안 와주셔도 돼요. 고생 많으시잖아요. 네, 제가 잘하겠습니다. 계속 올 거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멋있다.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네. 자, 차 나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화이팅!
공동통합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지금 시작합니다.